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을 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니먼하,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오수근입니다. 네, 니하오. 니먼하, 니하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뭐 홍수 피해 때문에 지금 특별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웃을 일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뭐 어떻게 부총장님. 네네. 오늘부터 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코너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을 고향으로 두고 또 제 아버님은 경기도 출신이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와 뗄 수 없는 우수근입니다. 오늘부터 예. 동북아의 생생한 소식을 알기 쉽게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밌네요.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좀 무거운 얘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총장님. 네. 지금 산샤댐이 난리잖아요. 지금 붕괴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중국 산샤댐이 지금 계속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만약에 산샤댐이 붕괴가 될 경우에 이거 뭐 상상을 넘어서는 재앙이 닥칠 거다. 이런 우려가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부총장님. 산샤댐이 이게 크기가 엄청난 크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삼자에다가 협곡할 때 삼협, 산샤 세 개의 협곡이 만나는 양자강, 장강 하류에 건설된 댐인데요. 그래서 산샤댐이구나. 네, 댐의 규모를 대충 훑어보더라도 대륙의 유형이 드러납니다. 그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번 보라고요? 네, 댐의 높이가 185m이고 폭이 2309m. 이것은 한강 최대 폭의 2배 이상이 되고요. 최고 수위가 175m인데 최대 저수량, 가장 중요한 최대 저수량은 3,900억톤으로서 이것은 한반도 전체 강물 모두 합친 것이 2배.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 강물을 모두 합친 것이 2배 정도 해당됩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댐이 다 있네요. 네. 전력 생산량 또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 시설인데요. 예. 축조 과정에서 약 22개의 도시 1,700여 마을이 수몰되어 가지고 200만 명 정도가 고향을 등졌습니다. 이 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바로 삼국지와 관련된 유적지 지역인데요. 침수된 유적지만 1,300여 곳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건 알고도 여기에 댐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요. 이 양자강에 대한 치수, 즉 이 양자강을 잘못 다스렸다는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났곤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선 무조건 산샤댐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양쯔강 말씀하셨잖아요. 양쯔강 상류에 이달 중순까지 또다시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또 내려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산샤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하류에 있는 도시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은 뻔한데, 난징은 지금 850만 명이 지금 살고 있고, 또 우한이 지금 1,100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큰 도시들도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말로는 우리말을 아이고 하는 탄식을 아이야 하는데요. 예. 그야말로 중국 당국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이야 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에 의하면요. 이 산샤댐 안의 어마어마한 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왔는데요. 아니, 지구의 자전축까지 변화가 됩니까? 이 산샤댐 때문에? 그 정도로 댐의 물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난징이나 우한 외에도
계속해서 양자강을 따라 내려가면은 상하이,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려 4억 명이 피해를 보면서 이때 중국 전체 GDP 약 30% 정도가 날아가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런 와중에 올 11월에 치러지는 그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하고 또 중국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과 위챗을 또 이렇게 제재를 한 데 이어서 또 이번에는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이거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전방위적 파상 공격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당군이요, 멍군이요 라면서 그야말로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도 추방하고 서로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현재는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 3월 최초로 미국이 공격할 시점에 있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중국에 대해서 의기양양 자신만만했고 중국은 의기소침, 노심초사해서 세계 최강의 패권대국한테 당하면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아이야 아주 심각한 버전.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과거에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이나 독일을 손볼 때는 이 두 나라는 바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만 이들 국가와는 달리 바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덤비는 중국에 놀랐고요. 중국은 미국의 공격이 자신들의 예상보다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데 놀랐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하게 공격을 퍼부을 것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제 냉철히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곧 그만큼 중국이 만만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미국도 중국도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미국 패권대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정말 직간접적인 영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네. 이 미국에도 지금 내홍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SNS 업체죠, 트위터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틱톡 인수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중국의 틱톡. 또 미국의 통신용 칩 제조사죠, 퀄컴도 중국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와의 거래를 또 재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트럼프 정부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네. 트위터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여간 맞듣지 않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가 시장 경제적이지 않다, 자유무역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중국은요. 금방 내홍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는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1년 전 지난 상태, 즉 작년 이맘때 미리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 미국은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 기업권도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부총장님. 네. 올해가 2020년 경제한년이잖아요. 경제한년해. 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제한년이 끔찍한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지만 특히 중국에게는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경제한년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럴 때 한번 우리 중국어 한마디 배워보는 형식으로 다시 아이야 하는 중국식. 그렇죠. 맞습니다. 악센트 좋게 아이야 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중국은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 많은 문제를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자년 트라우마만 보면요. 경자년 60년 만에 한 번씩 중국에서는 대재앙이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진짜예요? 뭐 보십시오. 정말 황당한데요. 1840년에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초토화됐죠. 그다음에 60년 후에 1900년에는 의화단이 나는 영향을 받아갖고 서구 열강 8개국의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진주해갖고 그때부터 중국은 완전히 시련기를 겪게 되었고 그다음에 1960년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무려 3,6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중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60년 후인 2020년 정말 코로나19라는 것이 덮쳤는데요. 그래서요. 이거 참 무슨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미신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네.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의 국가기관망 통신인데요. 그렇죠. 신화통신에서 얼마 전에 그런 평론을 썼습니다. 경자년 트라우마가 2020년에도 여지없이 중국을 덮쳤지만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잘 이겨냈다. 이제는 경자년 트라우마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미신 같지만 미신 같지 않은 정말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은 중국만의 골치 아픈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미중 그리고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에 관련해서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과는 자주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